손절이 문제로다, 손절이. 손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각자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손절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타에서 수익보다 중요한 게 뭘까? 그건 바로 손절이지. 그런데 왜 우리는 1% 수익에는 바로 팔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는 견디다 견디다 존버를 선택할까? 사실 손절이 어렵지. 아니면 어려운 게 아니라면 너무나 하기 싫지.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손실로 확정되는 일이니까 아마도 모두가 하기 싫은 일일 테야. 하지만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즉 뼈가 다치기 전에 살을 치는 전략이지. 병력이 남아 있어야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을 준비할 거 아니야. 오늘 영상은 손절에 대해서 한번 씹어보자. 너희들은 손절 제대로 해본 적 있어? 솔직히 말해보자. 칼같이 처음 맘먹은 대로 해본 적이 있나? 자자,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자. 나부터 말할게. 나도 솔직히 힘들어. 왜냐면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매수한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하락하니 기대를 버리기는 어렵고, 계속 보고 있다 보니 손절 라인이 지난 거지.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손절하면 손해 확정인데 띠바 이러면서 결국 이런저런 구실로 미루다가 10%, 20%, 50% 점점 둔감해지는 거지. 손절 못하면 결국에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거야. 우리들 모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손절은 실패, 손절은 손해, 손절은 틀린 매매. 하지만 손절은 틀린 게 아니라 늦은 게 문제라는 거지. 진짜 문제는 기준이 없으니 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매매했으니 하지 못하고, 나만의 희망 회로를 돌리니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야. 그럼 손절은 뭐냐? 손절의 본질을 말해보자. 손절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잖아. 모든 게 그렇지만 오른손 아니면 왼손, 홀 아니면 짝. 그리고 시장도 어쨌든 매일 움직이면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 와중에 나의 예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하지만 수익 내는 확률은 반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나는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할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이건 뭐 근거 없는 자만감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첫 번째 존버, 두 번째 물타기, 세 번째 이러면서 점점 더 커지는 손실로 계좌가 박살나지. 그래서 손절은 손실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거야.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유가 있어서 파는 게 아니라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파는 거야. 그러면 손절을 하지 못하는 세 가지 심리는 뭘까? 첫 번째, 본전 심리. 다들 생각하는 거지. 본전만 오면 판다. 하지만 더 떨어져. 두 번째, 희망회로. 공부도 안 해, 잘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다시 올라갈 거라는 희망회로 돌리는 거지. 희망 고문, 짝사랑, 뭐 이런 거지. 세 번째, 손실 회피. 지금 팔면 진짜 손해야. 팔지 않고 들고 있으면 손실이 커질지는 몰라도 손실 확정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후일에 다시 본전을 줄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이런 심리로 손절을 못 하잖아. 그래서 손절을 하지 못하는 건 실력이 아니라 심리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손절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첫 번째, 가격 기준으로 잡자 이거지. 진입 이유가 깨진 자리. 예를 들면 뭐 지지선 이탈, 박스 하단 깨지면서 이탈, 뭐 돌파 실패 등등. 즉 내가 산 이유가 틀린 순간 손절하자 이거야. 두 번째, 시간 기준.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움직이질 않을 때, 예를 들면 당일 상승을 기대했는데 횡보를 한다든가, 거래대금이 죽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졌다든가 등등 말이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시간은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단타를 시작을 했으면은 시간도 리스크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지. 세 번째, 수급 기준.
힘이 사라질 때, 거래대금이 감소하거나 주도적 수급 세력이 이탈하는 이런 것들 정리하자면 손절은 가격, 시간, 수급 모두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손절하는 실전 방법은 어떻냐? 1번, 상황마다 하기 힘들다면 미리 정하고 매수하자.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되면 나는 던진다 라고. 2번, 매수하는 동시에 내 매수가를 깬다면 손절하자. 이거는 보통 스캘핑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지. 상승세가 꺾이면은 스캘핑은 바로 매도를 하거든. 하지만 매수한 가격에서 한 호가라도 떨어지면은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스캘핑이야. 3번, 위의 기준에 따라 절반이라도 먼저 컷하고 뭐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7% 떨어져서 진짜 올라갈 것 같은데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절반이라도 먼저 잘라내고 더 하락한다면 나머지는 뭐 알아서 대응하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손절은 매수 전에 이 종목을 매수하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이 라인으로 다시 온다면 끝을 내자, 이런 걸 미리 정하자 이거지. 그럼 마인드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나? 손절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는 최선의 대응이다 라고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되는 거야. 잘하는 사람은 손절도 빠르고 재진입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 버티고 계좌도 잘 묶여. 우리가 보통 사업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 뭐 월세, 뭐 인건비, 뭐 이런 거 등등. 주식도 우리가 직접 매장을 오픈하지는 않지만 운영하려면 비용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정해놓자 이거야. 마지막으로 손절 못하면 절대 돈 벌기가 힘들어. 손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다들 말해. 특히나 고수들은 더 그렇지. 나 역시도 19대 대선 때 누군가가 대선 관련주에 넣으면은 이빠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관련주에 2억 조금 안 되게 돈을 태웠다가 80% 손해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한 다음에 그걸 다시 안철수에서 복구한다고 안철수 관련주에 넣었다가 거기서 다시 80% 손해보고 결국 뭐 한 2, 300만 원 들고 나왔나? 한 2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 누가 대선주는 10배 이상 간다는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손절 안 하고 버티면 되겠지 했다가 하여튼 쓰디쓴 교훈이었어. 그리고 또 다른 팁 하나는 내가 한 마이너스 200 정도 손해보는 종목이 있고 200 정도 수익 보는 종목이 있다. 그런데 손실 보는 종목의 차트를 확인해 보니 미끄럼틀 모양으로 계속 하얀 곡선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수익 본 200짜리 종목을 매도했을 때 마이너스 200도 같이 매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실현 수익에는 빵원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손실률은 0원으로 만들어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맞고 다시 자금은 자금대로 모아서 새로운 괜찮은 종목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멘탈도 관리하고 아주 좋아. 해봐봐. 하지만 만약에 수익이 100이고 손실은 마이너스 200이라면은 그 100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더 벌자 이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이너스 200을 손절 쳐가지고 마이너스 100 정도로 만드는 거지. 이거 멘탈 관리할 때 엄청 도움된다. 해봐봐. 계좌에 수익 쪽에 마이너스도 안 뜨고 매수 자금은 더 생기고 아주 좋아.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더 좋아지는, 내 계좌가 더 풍부해지고 뭐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테마주에 따라 탈 수도 있고 하니까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갖는 거고 하니까 더 좋을 거야. 오늘은 손절에 대해서 얘기해봤어. 대충대충 넘기지 말고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봐. 다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어. 하지만 약은 원래 쓰잖아. 항상 너희들이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땡큐 베리 감사.